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서 식사를 하던 중 고모님이 친구분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고등학교 친구 중에 미정이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남편이 이번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한쪽이 마비가 왔거든. 근데 하필이면 미정이도 1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해서 남편을 간병할 수가 없겠더래. 그래서 며느리 둘을 앉혀놓고 간병 얘기를 꺼냈더니 며느리 둘 다 질색팔색을 하면서 못한다고 했다지 뭐야. 그 얘기를 하면서 미정이가 서운하다고 어찌나 울고불고 했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젊은 사람들은 다 그 모양인 거니? 넌 어떻게 생각하니? 순간 고모님이 저를 대놓고 지목을 했기에 제가 멈칫거리고 주저주저 하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요. 평소 제 성격은 싹싹한 편이 아니었던지라 괜시레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게 반드시 대답을 들어야겠다고 작정이라도 한 듯 고모님의 목소리에 감정을 넣어 다시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님 간병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방금 물었는데 못 들은 거니? 아니요, 들었습니다. 그럼 어른말에 대답을 해야지. 왜 입을 꾹 다물고 있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내가 너한테 물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니? 사실 시부모님이 편찮으시면 간병을 해야 할 사람은 이 사람이지 제가 아니잖아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사람한테 간병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나, 내 친구 말이 딱 맞았네. 그럼 너도 시부모 간병을 절대 못 해주겠다 뭐 그런 말인 거니? 물론 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 간병도 힘들다고 하는데 며느리인 제가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어쩜 단박에 거절할 수가 있니? 그냥 빈말이라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건 거짓말인 거잖아요. 저는 굳이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요. 고모님과 제가 말씨름을 하고 있자 남편이 급히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고모, 그건 이 사람 말이 맞는 거죠. 엄마 아버지가 이 사람을 낳고 키워준 것도 아닌데 이 사람한테 간병을 시키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럼 네 엄마 아버지가 아프면 누가 간병을 해? 당연히 저랑 형이 해야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세요. 남편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냥 모른 척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요. 고모님이 저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간병을 못한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럼 고모님도 따님인 아가씨들이 시부모님 간병한다고 하면 적극 찬성하시겠네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새어나오고 말았는데요. 고모님은 딸만 셋을 낳은 것에 대한 자격지심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인지 평소 저를 못마땅해 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만날 때마다 제가 마치 고모님의 며느리라도 되는 듯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모님을 만나뵐 때마다 불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고종사총 시누이 셋 다 결혼을 시키고 난 뒤에는 고모님이 시댁에 자주 놀러왔고 대놓고 제게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만만한 성격은 아니었던지라 고모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마다 말대꾸를 하곤 했는데요. 시부모님과 고모님은 저를 못된 며느리라 부르곤 했습니다. 그날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시집살이를 시키려 하는 모습에 저도 지지 않고 말대꾸를 했더니 시부모님이 있는 대로 미간을 찌푸렸고 고모님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뭐? 우리 딸들이 왜 시부모 간병을 해줘? 지금 저한테는 며느리로서 시부모님 간병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잖아요. 내 동생이랑 올케는 착하니까 네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고 우리 딸들 시부모는 못돼 처먹어서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지. 지금 그 말씀은 전혀 논리적인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대놓고 지적을 하자 고모님이 방방 뛰고 난리가 났는데요.
시어머님도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입을 뗐습니다. 너는 어쩜 말을 해도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니? 그럴 때는 그냥 네 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죠. 입 밖으로 내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건데 절대 그럴 수는 없죠. 이래서 나이 많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며느리감으로는 젊고 싹싹한 며느리가 최고인데 우리 명준이보다 나이도 많고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시어머님이 불만을 쏟아내며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고모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모름지기 며느리는 싹싹한 게 최고라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싹싹하고 현명하다고 그러던데 이 집 둘째 며느리는 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니까. 그런 거 보면 동생이랑 옳게도 참 복이 없어. 형님, 둘째보다야 맏며느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맏며느리가 중요하긴 하지. 근데 민준이는 결혼할 생각도 없어 보이던데 어느 세월에 데리고 오겠어. 제가 조금만 더 이따 말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민준이 만난 아가씨가 있더라고요. 뭐? 민준이가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럼 벌써 만나본 거야? 그런 건 아닌데 저번에 친구들 만나서 덕수궁 돌담길 걷고 있는데 거기서 딱 마주친 거 있죠. 정말이야? 그런 거 보면 세상이 참 좁다니까. 그러니까요. 암튼 거기서 딱 마주쳤는데 우리 민준이보다 5살이나 어리더라고요. 얼떨결에 인사를 받긴 했지만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어찌나 싹싹하고 생글생글 웃던지 내 마음에 쏙 들더라니까요. 민준이보다 5살이나 어리다고? 그럼 둘이 결혼하게 되면 둘째 며느리가 맏며느리보다 나이가 많은 거잖아. 동서지간에 서열이 우선인 거지. 나이가 뭔 상관이겠어요. 나이가 적던 많던 형님이니까 무조건 형님 대접을 해줘야 하는 거죠. 암튼 애가 어찌나 싹싹하고 예쁘던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더라니까요. 그나마 맏며느리라도 싹싹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맏며느리라도 싹싹한 며느리면 그래도 반타작은 하는 거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하네. 시어머님과 고모님이 저 들으라는 듯 예비 형님과 저를 비교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남편보다 2살 연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 특히나 시어머님이 저를 못마땅해 했는데요. 첫 인사 갔던 날 대놓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진짜로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2살이나 많다고? 근데 엄청 어려 보이지? 어디 가면 우리 연주가 나보다 어려 보인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듣는다니까? 남편이 넌지시 제 칭찬을 했지만 시어머님이 싸늘한 눈길로 냉랭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어려 보이면 뭐 하겠어. 몸은 나이가 많은데.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틀린 말 했어. 여자나 애를 가져야 하는데 나이가 많아서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래봐야 30대 초반인데 벌써부터 무슨 그런 걱정을 하고 그래. 요즘은 30살만 넘으면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하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 시어머님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 걱정과는 달리 결혼 후 반년 만에 임신이 됐고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은 한동안 나이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다만 제가 말대꾸를 할 때면 나이를 걸고 넘어지면서 나이가 많아서 싹싹하지 못하다느니 이래서 나이 많은 며느리는 별로라는 말을 수시로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며 시어머님이 많이 반기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버님한테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야? 나도 잘은 모르고 있었는데 다만 몇 달 전부터 형이 결혼에 대해 이것저것 묻긴 했었어. 그래서 결혼 생각이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말았지. 그럼 예비 형님이 나보다 어린 것도 모르고 있었겠네? 그거야 당연히 모르고 있었지. 사실 아까 어머님께 예비 형님 얘기 듣는데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 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아무래도 내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
그나마도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데 형님이 나보다 어리게 되면 앞으로 답답한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 어차피 자주 만날 것도 아닌데 걱정이 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서로 예의만 지킨다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더라고. 당신 불편하면 만남을 더 줄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말만이라도 진짜 고마워. 순간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남편은 많이 합리적인 사람으로 잘잘못을 정확히 따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잘못을 하게 되더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말을 해줬기에 큰 불만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예비 형님이 첫 인사를 왔는데 시어머님 말씀처럼 싹싹한 성격으로 얼굴이 웃는 인상이었습니다. 예비 형님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으로 시어머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맘에 꼭 드는 며느리가 들어온 것 같네. 정말요? 그럼 저 합격인 거예요? 예비 형님이 특유의 발랄한 목소리로 묻자 시어머님 얼굴에는 반가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합격이다 마다 누구랑 다르게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누구랑 다르다니요? 예비 형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시어머님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누구긴 누구겠어. 네 동서를 말하는 거지. 동서가 왜요? 내가 원래 뒤에서 딴 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앞에서 대놓고 말하는 건데 둘째는 성격이 무뚝뚝하다 보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며느리라면 너처럼 좀 싹싹하고 사근사근해야 하는데 무뚝뚝하면 불편하기 마련이거든. 근데 고칠 생각도 없어 보이니까 더 문제라는 거야. 며느리는 시부모님 앞에서 싹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무뚝뚝하니 뚱에 있는 며느리보다야 싹싹하고 생글생글 웃는 며느리가 좋은 거지. 시어머님이 힘주어 말을 했는데요. 예비 형님이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하다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그런 며느리라면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싹싹한데 불편하긴 왜 불편해? 아니죠. 앞에서만 싹싹하고 뒤에서 뒷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냥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바로 말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야 덜 답답하잖아요. 조금 전에 어머님도 뒷말하고 그러는 거 정말 싫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동서 같은 성격이 훨씬 나은 거죠. 낫긴 뭐가 나아. 첫째 네가 안 겪어봐서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겪어보면 내 심정 이해가 될 거야. 암튼 그건 그렇고 첫째가 둘째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형님이니까 둘째는 깍듯하게 형님 대접하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제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더니 시어머님이 또다시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평소에는 큰 소리로 잘도 따져묻더니 오늘은 목소리가 왜 그 모양이야? 저는 묻는 말에 대답한 것밖에 없는걸요. 아무튼 한 번도 그냥 넘어가질 않는다니까. 봤지? 네 동서 성격이 저러니까 처음부터 네가 기강을 잘 잡아야 한다. 기강이라니요? 형님이 놀라서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있자 시어머님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가 될 거니까 동서를 확 휘어잡아야 한다 그 말이잖니.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그러면 나한테 바로 말하도록 해. 그런 의미에서 결혼하게 되면 첫째는 둘째한테 반말을 하고 둘째는 첫째한테 꼭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해라. 어머님, 아무리 제가 동서라고 해도 형님보다 한두 살 많은 것도 아닌데 그건 아니죠. 아닐 게 뭐가 있어. 지금도 봐봐라. 너 나이 많다고 유세 부리고 있는 거잖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네가 형님을 얼마나 무시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시어머님이 눈까지 치켜뜬 채 명령하듯 말했는데요. 순간 형님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라니? 뭐가 아니야? 집안에 서열이 있다고 해도 이런 경우 맞존대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동서보다 한참 어린 제가 형님이라고 반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뭘 뭐라고 생각해?
딱 봐도 집구석이 개판이네 그럴걸요? 뭐? 개판? 그렇죠. 인간이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인간인 거지. 안 그러면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설마 집안 가풍이 원래 개판이고 그런 건 아닌 거죠? 아니던 왜 자꾸 개판이란 말을 하고 난리야. 제가 듣기로는 어머님도 대학을 졸업하시는 훌륭한 지식인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해서요. 거기다 어머님 아버님 얼굴에 고상한 분이라고 딱 적혀 있는데 지금 말 실수하신 거죠? 그냥 잠깐 말 실수하신 게 맞죠? 현명한 분들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어? 그렇지. 우리가 지식인이긴 하지. 시어머님 얼굴이 시뻘개진 채 얼버무렸는데요. 시어머님 얼굴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입을 뗐어요. 내가 보니까 엄마가 임자 제대로 만난 것 같아. 임자라니? 형수님 말이야. 어려서 엄마 말에 휘둘릴 줄 알았더니 아까 엄마 말 맞받아치는 거 보니까 엄마보다 훨씬 고수 같더라고. 하긴 내가 봐도 대단해 보이긴 하더라. 그러니까 말이야.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엄마를 갈구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 암튼 대단한 사람이 들어온 게 확실해. 내가 볼 때는 엄마가 사람을 한참 잘못 본 것 같더라고. 아마도 형수님 때문에 엄마가 더욱 힘들어질 것 같아. 당신도 형수님 나이 어리다고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근데 어쩜 그 상황에 인상 한 번 안 쓰고 그렇게 대응을 잘할 수 있을까? 말재주가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 사실 나도 오늘 형님이 하는 거 보면서 조금 안심도 되고 배울 점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도 모르게 예비 형님을 칭찬했는데요. 비록 저보다 어리긴 했지만 똑부러지게 말도 잘하는 형님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형님과 아주버님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는 내내 시어머님이 형님과 저를 비교하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나 제게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했어요. 너 말이야. 네 형님이 너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했어. 결코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내가 보니 보통 내기가 아니야. 한마디로 그동안 나한테 하듯 싸가지 없이 말을 하면 큰 코 다칠 테니까 명심하라 그 말이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았어요. 굳이 대꾸할 필요조차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형님과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고 난 뒤 난관에 봉착한 건 제가 아니라 시어머님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형님은 정말이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주버님과 형님이 결혼하고 얼마 뒤 집에 들어온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여보, 형수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본가에서 식사하자고 하는데 괜찮을까? 혹시 토요일 날이 무슨 날이었나? 그런 건 아니고 복날이라고 형수님이 다 같이 모여서 삼계탕 먹자고 했다나 봐. 근데 혹시 당신 불편하면 못 간다고 해도 되니까 부담은 갖지 말고. 아니야, 가서 밥 한 끼 먹는데 불편할 게 뭐가 있겠어. 그동안 당신 본가 가는 거 불편하다고 했잖아. 근데 괜찮겠어? 그동안은 고모님이랑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요즘은 형님 덕분에 사이다를 잔뜩 마신 기분이거든. 그래서 오히려 재미있어. 제가 머리를 끄덕이면서 웃고 있었는데요. 시댁에 갈 때마다 형님이 시어머님과 고모님께 사이다를 날려줘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 시댁에 가는 것에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가서 봤더니 형님이 직접 삼계탕을 끓이고 있었어요. 형님, 저랑 같이 하지 그러셨어요. 이래봬도 제가 한식, 양식 자격증 둘 다 있는 몸이거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음식 만드는 게 재미있어서요. 형님이 빙긋이 웃었는데요. 식탁을 둘러봤더니 이미 만들어진 반찬으로 한 상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삼계탕이 다 되어갈 무렵 형님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새어나왔어요.
네모공주 어머님, 음식 준비 다 됐습니다. 너 지금 나보고 뭐라고 한 거니? 음식 다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그 말하기 전에 나를 뭐라고 불렀잖니? 아, 네모공주 어머님이요? 뭐? 네모공주? 그게 무슨 말이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채 시어머님이 형님을 바라봤는데요. 사실 시어머님은 얼굴이 많이 네모난 편이었고 그걸 감추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곤 했습니다. 사각 얼굴에 워낙 예민하시다 보니 다들 조심하는 편이었고요. 그런데 형님이 대놓고 시어머님을 네모 공주라고 불렀기에 놀란 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시어머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발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모 공주가 왜요? 아니 어쩜 대놓고 내 약점을 말할 수가 있어. 어머님,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약점을 말한 게 아니라 어머님을 그대로 따라서 말한 것뿐입니다. 뭐? 나를 따라서 말하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저번에 보니까 어머님이랑 고모님이 동서를 칭할 때 멸치대가리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부르시냐고 물었더니 어머님이 저한테 동서 머리통이 작아서 그렇게 부른다고 하셨잖아요. 형님이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 한마디 말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시어머님의 안색은 파리하다 못해 풀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형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서로 별명 부르는 게 시댁 가풍인가 싶어서 어머님 행동을 그대로 본받아 저도 따라한 것뿐인걸요. 동서 별명을 보니까 특이한 부분을 꼭 집어서 별명을 짓는 것 같길래 저도 어머님의 특이한 이 사각턱을 꼭 집어서 네모 공주님이라는 나름 우아한 별명으로 말씀드린 건데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걸까요? 형님이 어깨를 들썩이며 시어머님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어느 사이 남편이 시어머님 앞으로 뛰어가더니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지금까지 집사람을 멸치대가리로 불렀던 거야?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대가리라는 말이 동물한테나 쓰는 말이잖아. 근데 엄마 진짜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만약 장인 장모님이 나한테 대가리라고 부르면 엄마 기분이 어떻겠어? 아니, 나는 그냥 머리가 작아서 장남 삼아 말한 것 뿐이야. 다 필요 없고 당장 집사람한테 사과해. 남편뿐만 아니라 아주버님까지 얼굴이 시뻘개진 채 시어머님을 노려보고 있자 시어머님이 즉시 사과를 했습니다. 둘째야, 내가 말 실수를 했다.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 그럼 별명을 부르는 게 가풍은 아니었던 거네요? 네모공주 어머님, 그럼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때 저한테는 동서를 그렇게 별명으로 불러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 없는 데서 하라는 말이었지. 그리고 내가 그 사각이랑 네모라는 말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기나 해. 그러니까 그 네모 공주라는 말 좀 그만해라. 시어머님이 형님을 나무라다가 가족들 눈치를 살폈습니다. 왜요? 네모 공주 어머님, 이 별명이 어머님한테 진짜로 잘 어울리시는걸요? 글쎄 그만하라고 했잖니. 시어머님이 눈을 치켜뜬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저는 시어머님이 저를 멸치대가리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동안 고모님이랑 두 분이서 그런 식으로 제 뒷담화를 했다고 하네요. 결국 그날 시어머님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고 남편뿐만 아니라 아주버님도 시어머님에게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다시 한번 사과를 했어요. 여보,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해. 내가 다시 한번 사과할게. 아니야, 당신이 그런 것도 아닌데 뭐. 근데 형수님 진짜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나도 오늘 어찌나 놀랐는지 모른다니까. 형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 내가 전에 엄마가 임자를 제대로 만났다고 했잖아. 사실 속으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른다니까. 아니 형수님 입에서
네모공주라는 말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남편이 픽 바람이 새는 헛웃음을 쳤고 순간 저도 따라서 웃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모공주라는 별명이 너무나 찰떡같이 입에 척하고 달라붙었거든요. 그 뒤 시어머님은 말조심을 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시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에 깁스를 하셨는데요. 퇴원을 하고 난 뒤에도 한동안 지팡이를 짚고 다니셔서 시어머님이 이런저런 시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음식 솜씨 좋은 형님이 반찬을 가져다 드리면서 신경을 쓰는 듯해 보였지만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형님이 불러서 갔더니 시부모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아버님 때문에 힘드시다고 같이 사셨으면 하시더라고요. 누구랑요? 그게 서방님네랑 우리 집 어느 쪽도 상관없으니까 같이 살았으면 하시나 보더라고요. 아, 그럼 어떡하죠? 제가 가족들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순간 형님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며느리들은 불편해할 것 같으니까 아버님 다 나으실 때까지 당신이랑 서방님이 들어가서 같이 사는 건 어떨까요? 네? 저랑 형만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최선인 것 같거든요. 두 아들들이랑 같이 살게 되면 어머님도 좋아하실 거고요. 우리 남편은 그러기로 했는데 서방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님이 대놓고 묻자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며 입을 뗐어요. 내가 가게 되면 당신 혼자 아이 봐야 하는데 괜찮겠어? 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사실 나도 어머님이랑 같이 살 자신은 없어서 말이야.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편이 대답을 했고 며칠 뒤 남편과 아주버님이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시댁으로 가자마자 형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우리가 같이 안 가도 될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둘이나 같이 살겠다고 갔는데 오히려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안심이 됐는데요. 그동안 형님이 현명하게 처신을 잘해줬기에 별 문제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아주버님이 시댁으로 들어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남편이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벌써 온 거야? 엄마가 짜증난다고 당장 가래. 그게 무슨 소리야? 형이랑 나는 반찬 넣고 있었는데 밥을 푸던 엄마가 갑자기 주걱을 내 던지더니 하는 말이 며느리들 봉양받으면서 편하게 좀 살아볼까 했더니 귀찮은 아들 자식들만 왔다고 팔다리까지 내저으면서 소리치시길래 형이랑 짐 싸서 나왔어. 며느리들 봉양? 엄마가 막 소리 질러서 자세히 들리지는 않았는데 들어보니까 이번 참에 며느리들 맘껏 부려먹으려고 했다나 뭐래나. 암튼 아들 자식들이 눈치도 없이 왔다고 난리를 치더라고. 우리 엄마도 참 대단해. 근데 엄마보다 형수님이 더 대단한 것 같아. 보니까 이미 엄마 속마음을 간파하고 형수님이 우리 둘만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암튼 우리만 보면 짜증나니까 앞으로 다시는 본가에 오지 말라고 했어. 형님한테 들어보니까 그동안 형님이 반찬도 해다 드리고 신경 많이 쓰신 것 같던데 그건 너무했다. 형수님만 신경 썼나? 당신도 이래저래 신경 많이 썼잖아. 내가 보니 엄마가 복을 차버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복을 차버렸다니? 주변에 보면 진짜 나쁜 며느리들도 많던데 당신이랑 형수님은 착한 편이잖아. 근데도 자꾸 분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멀어지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 엄마가 복을 차는 게 아니고 뭐겠어. 암튼 가서 보니까 아버지 시중들 것도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이 씁쓸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남편 말을 듣다 보니 남편 말처럼 시어머님 스스로가 복을 걷어차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조금만 배려를 해주셨다면 지금보다는 좋은 관계로 지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